사실 제가 20, 30대는 피부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원장님 지금은 진짜 피부가 너무 좋거든요. 사실 피부는 타고나야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타고난 피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방법으로 피부가 180도 달라졌어요. 진짜요? 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이렇게 되면 아 정말 뭔가 피부가 확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피부과 원장님 중에서 피부가 진짜 너무 좋은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50대 남성분이신데 피부가 속광이 막 돌고 모공도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히 애기 피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원장님한테 옆에 가서 여쭤봤어요. 원장님 뭐 하시냐고. 영양제, 화장품, 운동 여러 가지 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텐즈님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쫄라서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20년차 피부과 의사 김창식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피부가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너무 광이 나거든요, 지금. 약간 피부 결은 저보다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자세히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세히 봐도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그래서 오늘 비결을 다 알려주실 거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솔직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요, 뭐가 많았어요. 네. 아, 그랬나요? 사실 근데 이렇게 피부 좋으신 분들은 타고나신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들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원장님도 혹시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과거에 피부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0대, 30대 때 지루성 피부염, 간혹 주사 피부염까지. 아 진짜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 홍조가 있고 조금 자극이 잘 되는 피부예요. 그래서 좀 민감하고 툭하면 피부염도 잘 생기고 그런 피부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근데 진짜 이거는 관리의 힘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피부 상태는 암흑기였다가 네. 보습제 아. 사용을 전후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보습제예요, 원장님? 비결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근데 보습제 너무 약간 실명하실 것 같은데 지금? 써마지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아, 같은데 네네네. 보습제는 사실 저희가 막 되게 흔하게 나오는 거긴 하니까 물론 말씀하신 뭐 시술 이런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그거는 최근의 일이고요. 네. 과거에 피부가 안 좋았을 때 피부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는 보습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염이 잘 생기고 했지만 네. 뭐 보습제를 잘 써야 되는지 이런지는 잘 몰랐어요. 그쵸. 그런데 네. 저희 이제 피부과 하면 네네. 화장품들 많이 주잖아요. 네네네. 병원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보습제들이 있었고 아, 그런 샘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고 보습제가 중요하구나. 근데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습제 하나로 저런 피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보습제를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보습제를 찾고 또 자기한테 잘 맞는 보습제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잘 맞는 보습제라는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데 우선 피부에 자극 없이 자기한테 잘 맞는 보습제를 찾으려면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거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맞는 보습제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건성 피부면 너무 묽지 않고 어느 정도 피부를 밀폐해 줄 수 있는 밀폐제가 있는 그런 보습제를 찾는 것이 맞고 반대로 여드름이 나거나 지성 피부 그런 경우에는 너무 리치한 크림보다는 약간 묽으면서 수분감이 있는 그런 보습제를 찾는 것이 맞고 만약에 민감하다면 특히 자극이 없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세콜지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쓴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네. 피부과 의사들이 뻔씩 얘기하는 네. 거. 네네. 그런데 원장님은 뭘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최근에는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네. 오랫동안 써온 크림이 있어요. 뭐죠? 네, 아토베리어 크림이라고 아, 그 네, 제품만을 거의 10년 이상 써온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게 그냥 잘 맞고 좋으셔서. 잘 맞고 보습도 네. 잘 되고 네. 장벽도 보호가 되고. 그렇구나. 원장님 그러면 아토베리어 보습제 말고 나만의 안티에이징 방법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 피부는 사실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 좋게 되는 걸 막자가 제 주의거든요. 그것도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왜냐면 안 좋아진 걸 회복하려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 힘들죠. 안 좋은 상태가 더 유지될수록 더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방치하면 좀 악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우선 올바른 방법의 회복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 해서 더 망치지 말고 맞아요. 그것부터 해결하자. 특히 여드름 맞습니다. 환자들이 그런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여드름이 자꾸 나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화장품도 이것저것 다 쓰고 10까지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바꾸고 네네. 가리려고 또 컨실러 바르고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고 네. 회복시키는 것을 하자. 네, 원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안티에이징 관련된 뭐 영양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원장님도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챙겨 드시는 영양제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과거에는 사실 영양제는
잘 안 먹었었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또 면역력도 올려야 되고 피부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C 3000mg 오. 좀 고용량으로 메가도즈. 메가도즈로 네, 많이 드시네요. 네, 고용량일수록 효과가 높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비타민 B 컴플렉스나 네. 종합 비타민 예, 네. 그렇게 먹고 있고 오메가3, 글루타치온, 마그네슘이나 셀레늄 오. 그다음에 루테인. 근데 이거를 뭐 네. 이렇게 다 먹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는 네. 비타민 C, 비타민 B 컴플렉스,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매일 먹는데 그치. 그 외 다른 것들은 네.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먹거나 네. 저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거나 오랫동안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두세 달 먹었으면 네. 또 이걸 두세 달 먹고 해서 돌아가면서 좀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네. 먹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저는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것 아, 같긴 해요. 네. 그러면 누구나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동안되는 운동 이런 건 혹시 없나요? 동안되는 운동 네. 있죠. 얼굴 근육 운동. 진짜요? 네, 처음에 할 때는 네. 정말 노력을 해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약간 일상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카메라 앞이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계시거든요. 원장님 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으세요. 그런 것도 진짜 저렇게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될 때는 선배 선생님께서 네네. 강의하실 때 네. 처음 들었었는데 정말 신세계다 생각했고 네. 실제로 그 근거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저 역시도 좋은 안티에이징 습관이고 네.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원장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음. 내리는 근육은 피부를 처지게 하고 올리는 근육은 피부를 올리겠죠. 힘을 빼는 것만 해도 거의 절반 이상 성공이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근육인데요. 그 근육에 힘을 빼려면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입을 벌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입을 그냥 다물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니까 입을 약간 벌려라. 근데 입을 계속 벌리고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다물더라도 치아는 살짝 벌리고 혀를 입천장이나 치아 뒤에 살짝 갖다 붙여라. 그렇게 하면 이게 은에는 발음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첫 번째로 힘을 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힘을 주는 겁니다.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근육인데 당연히 얼굴을 올리는 쪽의 근육에 힘을 줘야겠죠. 이 앞쪽 근육을 가비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힘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네. 좀 웃긴 네.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네.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시고 네. 처음에는 흥 해보면 조금 그 느낌을 살릴 수는 있어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힘주라고 그러니까 입을 이 하고 이렇게 뭐 일부러 웃으려고 그래요. 잘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좀 이렇게 심해지고 뭐 네. 일부러 가짜 웃음 지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쪽에다가 살짝만 힘을 줘도 되니까 요즘에도 하고 계세요? 제가 자꾸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적을 해줘요. 아, 이거로 떨어졌다. 아, 이런 얘기 해주면 바로 아. 힘 빼야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저도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경을 안 쓰면 진짜 완전 무표정되고 특히 막 운전할 때나 타이핑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딱 거울 보면 완전 입꼬리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네. 나도 모르게 좀 뭔가에 집중하거나 이럴 때 맞아요. 여기 힘주고 여기 힘주고. 근데 이거를 못 쓰게 하는 또 중요한 시술이 있잖아요. 도움 받으시나요, 원장님? 네, 저는 보톡스로 힘을 주고 싶어도 네. 못 씁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네. 내가 매일매일 신경은 못 쓰겠으니까 강제로라도 맞아요. 힘이 안 들어가게. 원장님도 운동도 많이 하시지만 보톡스는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꿀팁까지 나왔네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시술 중에 네네네. 하나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잘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를 알려주셨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텐트님들도 한번 지금 바로 연습해보세요. 원장님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보통 피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자잖아요. 근데 원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못 주무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잘 못 지키는 부분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6시간 자는 것 같고요. 7시간 자려고 노력은 해요. 그거보다 못 잘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요즘 최대의 적은 쇼츠인 것 같아요. 저도 피부 템템 보다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보다 보면 다른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좀 멀리 놔둬라. 네. 디톡스. 맞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했을 때 이런 피부 노화와도 직접적이랑 관련이 있어서 안티에이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수분도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 광택도 떨어지고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네. 원장님 또
피부과 원장님이시니까 시술,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이것만은 챙겨야 한다. 뭐 이런 시술들 받으시는 게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는 보톡스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주름을 막고 내리는 근육을 막자. 그래서 네, 보톡스를 첫 번째로 치고요. 그 외에도 많이들 하시는 울세라, 서마주와 같이 리프팅 시술들은 저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네. 뭐 스킨 부스터, 피부에 주사로 주입하는 영양제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다 하시고 계신데요. 네, 사실 네. 거의 다라고 봐도 네네. 저희 뭐 다 하는 거죠, 피부과 의사들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까먹은 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진짜 이렇게 동안이신 피부과 원장님을 모셔서 안티에이징 관리법이랑 비법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원장님의 이런 동안 비결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근데 저희가 또 안티에이징 관리하면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관리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래에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피부텐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재밌고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김창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